딱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요. 딱 여기서만 우리끼리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위치 기반의 폐쇄형 SNS가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딱 여기서만 되는 SNS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접속도 안 되고 글도 못 쓰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글래스랑 이제 이 갤럭시 기어 핏이랑 뭐 앱까지 다 만들게 되었고요. 얘를 가지고서 이제 뭐 재밌게 만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SNS를 만들게 됐어요. 사실 얘는 아직 올라가 있는데 사실 오픈하려고 했던 게 4월 중순이었어가지고 그때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아직도 이제 제대로 된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슈만 끌 목적이었어요. 얘는 딱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SNS다. SNS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만 되는 이제 게시판이 될 테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재밌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제가 남산타워를 갔어요. 남산타워 가서 여기다 글을 남기고서 집에 왔죠. 집에 오면은 누가 그거에 댓글을 달았어요. 확인하려면은 남산타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퍼갔어요. 친구들이 그 글을 보려면은 남산타워로 가야 된다. 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기획력으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제 그거는 처음 생각을 했어요. 뭐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항상 낙서를 하잖아요. 낙서를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나중에 또 왔을 때 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의 재치를 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낙서를 하지 말고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사실상 일주일 만에 기획 디자인 개발을 다 맞춰버려서 바로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SNS는 저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여기서만 대해서 해봤자 뭘 하겠어. 뭐 사진 올리고 뭐 하는 거, 아니면 얘를 좀 더 회의 공간을 옮기면은 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뭔가 공유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뭐 그렇게 사업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뭐 비콘 관련돼서 하는 업체를 만났어요. 그 업체를 이제 무슨 박람회 구경 갔다가 그 업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조만간에 뭐 위치 기반의 SNS를 만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치고 빠질 건데 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쪽 담당자는 아니 돈 버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콘 관련된 SNS는 돈은 안 될 것 같다. 이슈만 정말 잠깐만 되고 바로 끝날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 이제 목표도 그래요. 얘는 단순하게 이슈만 딱 만들고 그냥 치고 빠지는 부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차로 잡았고요. 2차로 잡은 게 이제 정보와 쿠폰들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뭐 마일리지라든지 결제, 일반적인 수순이죠. 그래서 일반 수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해서 이제 SNS도 만들 수가 있구나 라고 한 거고, 사실 얘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싸이월드에 갔죠. 싸이월드에 가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다가 사실상 까였지만은 뭐였냐면은 그랬어요. 미니홈피가 사실상 뭐 많이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나마 그냥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러 간 거죠. 이거 비콘이라는 게 벽에다 설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비콘은 들고 다녀도 돼요. 그래서 저는 들고 다닌다는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고, 제가 비콘을 들고 있으면은 제 주변에서만 사람들이 제 미니홈피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니홈피에서도 제 주변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존재하는 거죠. 웹에서는 웹에서 그냥 메뉴 사진첩 게시판 쓰면 되는 거고, 제 주변에서만 예를 들어 뭐 비닐 방명력이 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쓰는 딱 서비스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현재 저희 어이프플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말고도 이제 또 많아요. 지금 이제 인사동길에도 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인사보전위원회인가? 그쪽이랑 다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쿠폰들하고 그 다음에 SNS랑 서비스가 다 들어가는 걸로 현재 협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설치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어서 사실상 가면은 눈에는 안 보이게끔 저희가 다 어딘가 숨겨놨는데 보이면 떼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는 이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비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까지 갑자기 비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웨어러블 쪽으로 넘어가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웨어러블도 만든다고 했으니 설명을 드리지만은 당연히 웨어러블과 비콘이 또 같이 만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로 시작했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뭐 팔찌, 반지, 목걸이 종류별로 다 있는데
왜 귀걸이는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됐죠. 그래서 나름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귀걸이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제가 차고 있는 것처럼 이런 귀걸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 조그만 데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딱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모터, 소형 모터 하나 넣어가지고 뭐 핸드폰 근처로 왔을 때 딩 울리게 하는 건 가능한데 이거 가지고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여기다가 이제 귀 정말 위에다가 가는 귀걸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능이 이 부품으로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골전도 스피커, 블루투스, 뭐 NFC, 심박 센서 딱 보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모든 건 저희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짬뽕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핸드폰의 기능을 대부분 미러링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 기능이 있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공략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골전도 마이크 부분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골전도 스피커까지는 구글 블레스도 있는데 골전도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이제 성대 이상으로 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애인을 위한 그런 부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박 센서 같은 경우도 귀에서 심박 센서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박수를 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헬스케어 쪽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작품, 미술관이나 박물관 밑에 비콘이 있어가지고 얘를 신호를 받는다. 그럼 핸드폰을 받았던 거를 저희는 저것만 끼고서 근처를 가면은 언어별로 해가지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당연히 미술관이나 박물관 쪽에서는 뭐 니즈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고 다니는 뭐 핸드폰 같은 거 빌려주는데 이런 것보다는 뒤에 껴놓고선 외국인도 뭐 영어별, 일본어별 다 해가지고 작동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갑자기 지금 언어별로 얘기하는 게 나오니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비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돼야지만 돼요. 왜냐면 비콘이라는 게 신호를 A란 값을 보내면은 핸드폰에서 신호를 받잖아요. 신호를 받자마자 핸드폰은 서버로 보내서 A란 값이 뭐야 물어본 다음에 그걸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인터넷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이 돼야 된다. 그럼 또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인터넷이 안 될 때도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관광지나 이쪽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인터넷이 안 됐을 때도 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자라고 했죠.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비콘에도 메모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128이나 이제 256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간 메모리를 늘리거나 하면 또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으나 사실 동영상은 블루투스로 보낸다는 게 약간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걔는 하지 않고 그냥 비콘 안에다가 정보를 아예 넣어놓는 거죠. 대신 비콘 안에 정보를 넣어놓으면은 얘는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핸드폰을 뭐 주변에 가서 고치면 되겠지만은 아싸리 딱 픽스되어 있는 정보들은 비콘 안에 넣어놓고서 쓴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언어별로 영어, 일본어 다 종류별로 해놓은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특히 제가 이제 이거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관광객들의 95%가 로밍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중국 사람들은 국내에 오자마자 비콘 서비스를 아무것도 이용 못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비콘에도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가 넣어서 그 메모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짜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웨어러블 사실상 제가 대부분의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서 저희는 다 앱을 만들어버려요. 단순하게 웨어러블하고 사물인터넷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같이 가는 융합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용도로, 글래스 용도로 만들어 놓고 갤럭시 기어는 기어 용도로 최적화시켜서 이제 만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웨어러블하고 IoT 쪽이 붙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